숭실대학교 앞에서 지금 3년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 공유 대표 이정태입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된 거는 백색 소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좀 너무 정숙한 데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주변 소음도 있고 그러한 데서 공부를 할 때 더 공부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카페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 카페인데요. 처음에 스타벅스에서 사람들이 카공족들이 겨냥해가지고 콘센트를 비치해 놓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했는데 막상 스타벅스에 가서 공부하는 고객들은 조금은 공부를 할 수 있어도 주변에 또 여러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공부하는 집중이 어느 정도 방해됐다 보니까 그래서 스터디 카페가 생겨서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카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스터디 카페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어가지고 멀리서도 많이 왔죠. 멀리 두세 정거장 전에 있는 재수생들도 오고 하면서 공부 많이 했는데 지금 스터디 카페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는 숭실대학교 학생 그리고 이른바 스터디 카페가 있는 그 상권을 슬세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슬세권? 슬리퍼 상권이라고 그래가지고 편의점과 비슷한 상권이죠. 내가 쉽게 그냥 내 집 앞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상권에 속해 있는 것. 그래서 이 스터디 카페 주변에 이 동네 살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들,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준비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변리사라든지 아니면은 감정평가사 아니면 회계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기한테 효율적인 방식, 정기권, 4주 정기권, 4주 동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잠깐 리포트 쓰거나 아니면 잠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공강 시간에 잠깐 와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1일권을 써가지고 2시간, 4시간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학생들도 많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요금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 있으면은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칼 구스타프 융이 집단 무의식을 얘기한 것처럼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코로나여가지고 마스크를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도 집에서 공부하지 않고 집에서 마스크 써서 자기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왜 공부를 하는가 하면 뭔가 잘 되니까 하겠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람들 갖춰져 있으니까. 물론 저희 때는 입시가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풍토였어요. 근데 저는 그 집중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흔히들 공부를 엉덩이로 한다고 오래 앉아있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다가 이막 들었다가 딴짓도 하다가 그러다가 또 공부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학과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그 정도였지 제가 어떻게 공부를 딱 잘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 비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벼락치기라고 생각해요. 벼락치기. 그러니까 저는 모든 공부는 벼락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변호사 시험도 보면은 2년 안에 그 양의 분량을 벼락치기로 해서 2년 안에 끝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3년 4년 길어진다고 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뇌는 어떤 걸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짧은 시간에 얼마큼 많이 최대 압축적으로 암기를 해서 시험 때 탁 풀어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모든 공부는 벼락치기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비법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독서 모임도 많이 참여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스터디 카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직장 생활도 많이 지쳐 있었고 했으니까 그래 무인으로 운영한다니까 되게 내 자유 시간을 되게 많이 가질 수 있나 보다. 전혀 실제로 오픈하고 나서는 그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환상을 품고 스터디룸도 있다고 하니까 독서 모임도 하면서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글도 쓰고 책도 쓰면서 이렇게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 로망을 가지고 했지만
자영업의 현실이라는 거는 이게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카페 전에는 이제 대학교 때 건축공학과 나오면서 건축 설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아파트 짓고 뭐 그런 시공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카페 처음 설계할 때는 제 친구 건축사랑 같이 이제 함께 설계하면서 이게 모든 걸 함께 짓고 함께 설계했죠. 치수, 책상 폭에서부터 높이 이런 것도 다 인간의 그 휴먼 스케일에 맞게 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스터디 카페에 오시는 고객들이 좀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은 도서실 책상이 너무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놓고 뭐 요새는 또 그 노트북도 펴놓고 하면서 인강도 듣다 보니까 책상 사이즈가 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좌석이 최소 공간으로 1m를 확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1m 정도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요. 특히 이제 이 책상폭 말고 이렇게 얕은 선반까지 뒀기 때문에 최대 120cm의 공간이 확보되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렇게 책꽂이도 살짝 둬서 편리한 공간을 했고, 이게 바 테이블 형식의 이 책상도 1m지만 20cm의 공간이 또 있어요.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가 바로 선반 같은 거거든요. 이게 작은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좀 작은 것들은 물건을 올려둘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책상을 정리하면서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디테일로서 마련한 거죠. 다른 스터디 카페들은 보통 MDF 합판에다가 필름지를 붙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의 전부 다 원목이죠, 원목.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이 나무를 손으로 느끼는 이 감촉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간의 촉각 같은 거. 네, 이것들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많이 썼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 가장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건 의자잖아요. 근데 다른 스터디 카페들은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자를 한 뭐 2, 3만 원짜리 되게 저렴한 것들을 많이 갖다 놔고 있어요. 근데 잠깐 공부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장기간 오래 앉아 있을 경우에는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자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위 뭐 미국 명품 의자라는 걸 갖다 놓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색 소음기도 이제 다른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단가적인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제 백색 소음기 그 음악 아까 소리 있잖아요. 단순히 그걸 들려주는데 그 백색 소음의 단점이 뭐냐면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건 0과 1 뭐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제 귀에 본인은 못 느끼지만 공부하다 보면 불편해요. 근데 저희 백색 소음기는 말 그대로 아날로그 백색 소음이라 그래가지고 그 백색 소음 기계를 틀어드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듣기 되게 좋죠. 부담스럽지 않은 백색 소음이고, 실제로 그걸 잘 느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떤 학생이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여기는 백색 소음기 소리가 되게 부드럽고 되게 괜찮다고. 그래서 이걸 되게 민감하게 느끼는 학생도 있긴 하구나 그런 거 느꼈죠. 예. 공부를 한다는 건요 되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저한테도 힘들었고 누구나 다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회계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변리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고3 학생들은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학생들은 이제 직장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저는 이제 애벌레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벌레가 이제 그 나중에 자신의 몸을 탈피해서 나비를 훨훨 날아가기 위해서는 애벌레 시절부터 되게 수많은 영양분도 받고 충분히 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간에서 애벌레의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히 휴식도 취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실력을 축적했다가 나중에 이제 합격을 통해서 나비를 변신하는 거죠. 그렇게 나비가 되는 과정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뭐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합격해서 갔다는 말 들으면 좋죠. 헤어지는 게 섭섭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나비가 되신 거잖아요. 또 그분들을 다시 또 이제 애벌레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목표를 위한 애벌레가 되기 또 모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이제 이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